뚝딱이 방송의 26일 화요일 증시 브리핑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코스피는 조정 후 재상승 시도가 나타난다고 했고요. 코스피가 재상승하면 이번에는 코스닥이 쉬어간다고 했죠. 어제와는 다른 양시장의 흐름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세로 다시 고점을 넘기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분봉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3분봉인데요. 상승하던 흐름이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수가 탄력의 둔화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프로그램물 동향을 보시면은 오후장 들어가면서 잠깐 매수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이후에는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강화되면서 마감된 모습이 보이죠. 결국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를 오히려 더 강화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 코스피의 수급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이 6,233억, 기관이 4,822억을 순매수했는데 개인이 1조 872억 원을 순매도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후장의 지수 탄력 둔화는 개인 쪽의 매도 영향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오히려 기관 외국인은 프로그램물 동향을 볼 때 매수가 오히려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보자고요. 제가 어제 방송인가요? 어제 방송에서 한미반도체를 갖다 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방송이죠. 한미반도체를 갖다 놓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제 윗꼬리가 기준선에 저항되면서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몸통이 양봉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흐름은 다시 빠지는 게 아니고 기준선 돌파로 다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예상대로 오늘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코스피 지수를 갖다 놓고 볼 때요, 오늘 그래도 윗꼬리는 긴데 시가는 지지하면서 양선은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였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오늘도 그랬지만은 상승하면서 계속 매물에 충돌되는 그러한 현상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죠. 코스닥 지수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쉬어간 흐름이 있죠. 그래도 시가를 지지하면서 양선으로는 마감이 됐어요. 코스닥도 코스피와 상대적으로는 탄력에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겠지만 결국은 가는 방향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같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저는 이제 AI 반도체가 여전히 시장의 주도 시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오고 있죠. 2차 전지가 아무리 반등해도,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비엠, 아무리 삼성 SDI 아무리 반등을 해도 낙폭에서의 기술적 반등이죠. 새로운 고점을 경신하면서 나가는 흐름은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주도 시세라면 그래도 고점을 경신하면서 나가는 시세여야 합니다. 지금 그런 시세가 AI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AI 반도체가 결국은 주도 시세다,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SK하이닉스, 자, 고점을 또 넘기잖아요. 자, 이 종목은요, 제가 16만 1,000원을 얘기했죠. 16만 1,000원, 그죠? 16만 1,000원을 지지하는 16만 1,000원 위의 흐름에서는 이 앞에 3월 8일의 전고점을 다시 또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염두해야 된다, 이 말씀을 수차례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요일과 일요일 이때 방송에서는 이 눌림에서, 자, 이 눌림에서 이제 막 탁 돌아선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다시 또 눌리거나 그러기 쉽지 않다, 그러면서 기준선 전고점 돌파 쪽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는 기준선을 오늘 살짝 넘기면서 마감했는데 아직 윗꼬리가 있잖아요, 그죠? 윗꼬리가 있다는 거는 이 종목도 올라가면서 계속 매물적인 충돌은 거치면서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 기준선을 저점상 지지로 전환하면서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지 이 모습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추가 상승을 위한 기반인 것이죠.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은 삼성전자도 오늘 2%대 상승을 했습니다. 기준선 딱 걸쳤는데 이제 8만 원에 대한 저항이 아직은 있지만 이제 8만 원 부근에서 소극적 저항을 보이면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우리가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이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선도적 그리고 독보적인 공급업체다. 이 점은 아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또 삼성전자도 12단 HBM에 대해서 2.5D 패키지 작업을 같이 끼워가지고 이제 엔비디아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입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앞선 방송에서 제가 예상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이제 이 모멘텀이 앞으로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HBM 12단 공급 결정 이러면 이때 또 한번 딱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쉽게 꺾이기 어렵다. 이렇게 일단 보시기 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하만 이후에 8년 만에 이 8조 원 규모의 냉난방 공조 사업 인수, 대형 M&A를 또 시도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5일 이동평균선 있죠. 요 5일 이동평균선 요거 하향하지만 않으면 8만 원대로 복귀한다. 이 흐름을 기대하면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오른 상태에서 뭐 올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오르기 전에 오른다 이렇게 분석해 드리는 것이 진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죠. SK 하이닉스도 이미 뭐 다 아시겠지만 앞선 방송 들으신 분들은 16만 1,000원을 지지하는 선에서는 전고점 돌파 쪽을 계속 염두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그 흐름이 나온 거고, 한미반도체도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어떤 종목이었죠? SK 하이닉스하고 상신 브레이크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눌리고 있지만 언제 위로 훅 돌아설지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제 방송에서도 윗꼬리 양봉이고 외국인 기관이 샀기 때문에 이거 기준선 돌파 쪽으로 다시 또 움직인다. 이런 예상들을 다 해드렸거든요. 그죠? 한미반도체가 결국은 기준선 위로 훌쩍 넘어가면서 오늘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기준선 위로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기준선과 오늘 종가의 이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유는 되눌린다고 해도 이제는 이 기준선, 이 아래 초록색 선이죠. 기존의 이 기준선이 지지선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으로의 공급 가능성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미확인으로 이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미확인이긴 합니다만은 한미반도체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 또 수율 이런 부분에서 제일 낮기 때문에 마이크론에도 공급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삼성까지도 공급하게 된다. 지금 삼성으로는 공급이 될지 안 될지.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와 이 공급 업체로서였던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삼성이 한번 배신을 때린 거예요. 삼성이 한번 배신을 때리면서 공급을 끊으면서 이때 한미반도체가 망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선대 회장이 삼성에 대해서 막 이를 갈았잖아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가 과연 삼성 쪽에도 이게 연관을 맺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삼성까지도 공급을 하게 된다면 한미반도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를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오늘 AI 반도체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바이오 2차 전지는 쉬어가거나 눌렸죠. 어제 방송에서도 이미 예상을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까지 또 추가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야, 결국은 상한가 두 방이네요. 이 종목은 제가 이 초록색 기준선 안에서 2월부터 3월 중반까지 계속 꾸준히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아시죠? 이 기준선 범위 안에서.
그리고 나서 이 기준선을 벗겨나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상한가 두 방도 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과정이 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서유럽 9개국 독점 계약, 그리고 비만 및 당뇨 치료제 미국 독점 판매 텀시드 계약, 뭐 이런 부분과 관련된 재료가 반영된 흐름이고요. 여기다가 금요일 날,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악성 루머로 이 쏟아진 매물을 받으면서 올리다 보니까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삼천당 제약은 내일까지는 추가로 오르는 모습이 있을 듯 합니다. 내일까지는. 내일 이후로는 또 이렇게 추격하거나 그런 모습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보시고요. 자, 오늘 바이오가 쉬어가면서 레고캠 바이오도 오늘 눌렸습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눌렸는데 다만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은 지지를 했죠. 그죠? 5일 이동평균선은 지지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음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이 음봉 마감은 결국 추가적인 매물 공방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와 매물 공방 이런 부분이 좀 맞물려서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먼저는 제가 이 아래 초록색 선 여기를 기준선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지금 위에 초록, 이거는 기준선이 아니고 20일 이동평균선을 체크한 겁니다. 요 올라오는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제는 이 원래 기존의 이 기준선이 아니고 이제는 요 올라오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체크해 나가셔야 됩니다. 즉, 요 20일 이동평균선을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여야만 레고캠 바이오의 주가 흐름은 계속 살아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반등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에 이제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빠진 날, 제가 이제 방송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올라가다가 매물을 맞으면서 음봉으로 되눌렸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인 매물 소화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때의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다시 또 지지 방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어제 하루 더 추가로 눌린 다음에 오늘은 다시 지지 방어가 되면서 강보합권이지만 반등을 시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원래는 기준선이 이거 하나였는데 제가 두 개로 이제는 바꿔놨어요. 자, 이제는 흐름이 나가면서 바꾸는 건데, 요게 이제 지지가 되면서 요거를 돌파하는 쪽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 아래 기준선을 지지하면서 위 기준선을 돌파하는 쪽으로 움직여준다. 그러면 레인보우도 여전히 계속 살아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주요 종목들 한번 점검을 좀 해봤고요. 오늘 저녁에, 오늘 7시 반인가요? 한국과 태국의 축구가 있죠? 예, 응원들 많이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